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현실 속의 창조 과정, 도덕경의 불규칙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이 생긴 것보다 앞서 있었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다. 홀로 서서 의지하지 않는다. 두루 움직여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가히 천하의 어머니가 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문자라 말하여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 말하되 크다 한다. 크다는 것은 끝없이 뻗어가는 것. 끝없이 뻗어간다는 것은 멀리 멀리 나가는 것. 멀리 멀리 나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고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사람 역시 크다. 우주에는 4가지 큰 것이 있다. 사람이 그중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아 도를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현실 창조하기. 우리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현실 창조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 우리의 생각은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이 강렬해질수록 그 파동도 강렬해져. 그 파동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매질을 통해 퍼져나가서 공명을 통해 창조에 합당한 에너지와 재료를 내 현실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지.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물질로서 등장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이렇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신속하게 갖춰지게 돼. 그리고 드디어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원리는 이처럼 단순해. 하지만 원하는 일보다 우려하는 일이 더 자주 현실화되는 이유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파동들이 나의 염원이 만들어낸 파동보다 힘이 더 커서 제멋대로 창조를 일으키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무의식 속의 해방꾼들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 하는 거지.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 첫 번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통찰한다. 두 번째, 그것이 남들에 의해 주어진 정보는 아닌지 재차 점검한다. 세 번째, 내 무의식 속의 도식과 정보들을 제거한다. 네 번째, 어떤 원인을 심어야 원하는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를 살핀다. 다섯 번째,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조건들을 갖춰 나간다. 여섯 번째,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움직인다. 일곱 번째, 결과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림으로 계속해서 위의 감정을 확인한다. 현실 창조의 숨은 변수. 이 우주에서 원인 없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바란다 해도 스스로의 그러한 삶을 창조해 나갈 원인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공허한 꿈에 그칠 수밖에 없지. 마치 하늘에서 뜬금없이 집 한 채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아무리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끌려온다. 하지만 스스로 원인을 읽어내지 않는 한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가령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다면 부지런히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이력서를 넣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해. 집에 가만히 앉아 텔레비전만 보면서 막연히 취직을 꿈꾸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고전 물리학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모든 사건이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어. 이는 현재의 조건을 정확히 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피에르 라플라스의 물리적 경정론에 근거한 거지. 불교에서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대상의 필연적 반응으로 결과가 생겨났다고 말했어. 인간의 의지적 행위는 업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결과인 대상인 필연적인 반응은 보라고 부르지. 이처럼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현상은 끝없는 원인과 결과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그 어떤 것도 인과 연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어.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 자바함경에서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붓다인 내가 이 세상에 출현했듯 출현하지 않았든 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다. 나는 다만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이루었기에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분별에 설하하고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연기법이란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떤 행위를 해야 하지. 예컨대 취직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내는 등 행동을 취해야 저 시작과 과정이 원인이 되어서 모든 결과물이 생겨나는 거야. 이와 같은 인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밀착 통제하고 있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오직 원인이 되는 행동이 따라 결과만을 얻게 돼. 그 중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굵직한 인과관계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사소한 인과관계들도 있어. 콩을 심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콩이 자라질 않아. 물, 햇볕, 거름 등을 적당히 제공해줘야 콩이 제대로 자랄 수 있어. 콩을 수확한다는 큰 인과의 매 순간 콩을 돌보고 키우는 작은 인과들이 보여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야.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리에게 또한 매 순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돼. 그리고 그 선택들이 새로운 원인이 되어 미래를 창조하게 되고 그래서 정해진 미래란 없다는 거야. 매 순간 내 선택에 의해 미래도 변화되게 되는 거기 때문이야.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만 있을 뿐이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려나갈 수 있는 최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원인을 심고 잘 가꾸어서 실제의 결과를 맺어낸 놀라운 창조자들이지. 내 삶의 굵직한 선택들도 모두 정해져 있던 운명대로 흘러가고 있었어. 어느 유명인들도 심지어 명리학 스승님조차도 자신의 운명대로 살고 계셨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 마치 우주의 계절에 의한 반응처럼 누구도 자연과 우주의 순행을 거스를 수 없듯이 말이야. 내가 태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난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 어쩌면 그 흐름을 갖고 태어난 것도 내 카르마 중의 일부일 테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차피 벌어질 거라면 미래에 안 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구나 미래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부터 생기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 현실을 가둬두는 것보다 현재 일어나는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편이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세 번째는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야. 타고난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야. 모든 건 인과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이고, 하지만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벌어진 일의 크기를 줄이거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자신의 모든 특성을 넘어선 선택을 해야 해. 하지만 보통의 인간은 자신의 경향성을 넘어서기가 힘들지. 0.0%의 가능성 정도? 아주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누구에게나 가능하진 않다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넘어서게 되고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변형시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이 희박한 가능성을 키우는 것에 베팅해보기로 했어. 자기의 미래를 안다고 해도 결국은 겪어야 될 일들은 일어나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해 나갈 수는 없어.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거나 얻고 싶은 게 있다면 현재 있는 상황에 준해서 창조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카르마는 현실 상황을 만들어낸 인과 그 자체인 거야. 현실 창조의 핵심은 자신의 카르마를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 즉 카르마 해소의 기술이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카르마라는 시스템의 정체를 이해하게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의 프로그램 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 시스템을 넘어 신이 되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너의 자유의지대로 프로그램을 다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말이야. 루나 팔라경에는 자신이 처해진 삶을 탓하기보다는 비구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청범행을 따끔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이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청범행을 따끔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현재 자기의 삶의 의미와 인과를 발견해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보자. 현재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원인이 되어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삶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대부분의 불만은 받아들이지 못한 삶의 겁으로부터 비롯되지. 하지만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될 거야. 결자해지 모든 일을 일으킨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가난한 부모님을 탓함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 나의 마음을 제로 포인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탓을 한다는 건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거든. 내 삶의 모든 원인은 너에게 있어. 이 삶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펼쳐지는 세계이기 때문이야. 또한 실제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을 낱낱이 경험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인과에 의해 펼쳐지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다른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마음가짐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지. 우리는 늘 현상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야. 현실을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마음을 먹으며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하는 거야. 이러한 가정이 태어나기서
선택한 주체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담담하게 제로 포인트에 머물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질문할 수 있다면 삶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발견하게 될 거야.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는 끊을 수 있어야 진정한 창조라고 할 수 있어. 현실 창조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카르마에 의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상황이 우리가 원한 대로 전개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식하지 못한 채 숨어두었던 원인들이 맺어지는 결과가 숨은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이번 생애에서 이전 생애로 이어져 온 결과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 그 바람에 반응하는 정신의 에너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바람이 강력해질수록 정신에너지도 우주로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 적절한 창조의 진료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진동시킨 에너지는 현실 창조를 위해 반드시 먼저 해결을 해야 할 인과관계도 함께 끌어당기게 됩니다. 현실 창조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게 바로 숨은 변수입니다. 숨은 변수는 방해물로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이 또한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지, 만약 이 방해물의 등장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선택한 결과임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즉시 현실 창조와 멀어지는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시 시스템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음은 항상 제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창조 과정에서는 매 순간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인과관계를 알아차리고 올바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나는 그것을 현실 리딩이라고 불러. 현실 리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변수를 찾아내어서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이고, 현실 리딩을 통해 숨은 변수를 풀어내면 눈앞에 벌어졌던 갈등들은 마법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현상계는 이것이 진료 혹은 원인이 되는 비현상계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현실 리딩이란 그 비현실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해지고, 현실 리딩은 나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